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 세일즈 최영돈 멘토입니다. 자, 그럼 확실한 한 종목 추천드리는 종목 세일즈 이 시간 오늘도 저와 함께 20분 알차게 채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리기 전에 실질적인 부분들 또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들 한번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수 한번 확인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플러스 1.45% 상승을 하고 있네요. 플러스 28.18포인트 상승한 1971.20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네요. 플러스 1.72% 상승을 했습니다. 포인트로는 11.27포인트 상승한 670.47을 기록을 해주고 있네요. 자, 수급적인 현황들, 투자 주체별 현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간부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 거래소 시장에서 좀 매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544억 원의 순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이 시간 971억입니다. 971억 원의 순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네요. 857억 원의 순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투자 주체별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들 일단은 좀 매도세가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90억 원의 순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중소형주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플러스 316억 원의 순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관들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과는 좀 사뭇 좀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04억 원 정도의 순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표면상이겠죠. 예, 표면상으로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오늘 반등하는 흐름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좀 안타까운 소식이죠.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테러가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안 좋은 영향력들로 인해서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조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시간이 조금 있었던 유럽이라든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좀 반등하는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해외 증시 쪽에 대한 상승 기운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불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른 동조화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플러스 1%대의 좀 강세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적인 움직임들, 기술적인 부분들로 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제가 시황적인 얘기들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간이 화요일이고요. 그리고 내일이면 또 BOJ가 또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일본 쪽에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통화 정책을 좀 내보낼지에 대해서 조금 관심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게 되면은 오늘자의 상승 이후 그리고 추가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만약에 시장에 대한 상승 흐름들을 예측하기에는 상당 부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남아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제가, 스토캐스틱과 이제 현재 종합주가 지수 또는 이제 코스닥 지수에 대한 움직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올해입니다. 올해 7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7월 달과 8월 달에 상당히 좀 급격하게 좀 하락했었던 구간들이 좀 있는데요. 이 구간 동안 스토캐스틱에 대한 움직임들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지수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하락이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스토캐스틱에 대한 움직임들도 마찬가지로 과매도 영역권에서 계속적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좀 비교할 수 있는 구간들, 그와 더불어서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스토캐스틱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추세 자체는 하방으로 잡혔습니다. 계속적으로 고점을 낮춰주면서 스토캐스틱에 제가 하락 추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반등 흐름들이 좀 나오고는 있긴 있지만 스토캐스틱 자체가 과연 기존에 갖고 있었던 하락 추세를 과연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 좀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현재는 스토캐스틱 상에서의 하락 추세의 상단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 특별한 모멘텀들 또는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의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어떻습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클리어해지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뭐 지수가 현 구간에서 더 하방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뭐 이 시간에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적으로 해외 변수에 대한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시장을 좀 봤을 때는 뭐 내일자의 BOJ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테러와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 그 여파, 여진이 좀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현 지수에서 좀 치고 올라가기에는 부담스러울 그런 이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가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죠. 시장 자체가 1%, 2% 정도 빠져버리게 되면, 개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뭐 거의 뭐 10% 이상씩의 변동성들을 좀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낙폭 자체는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에 상승했었던 폭 자체도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지금 반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스토캐스틱에 대한 내용들이 가파르게 지금 과매수 영역까지 확 올라와 버렸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여전히 변동성에 대한 내용들이 뭐 지배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기존의 700포인트를 넘기 위해서 6번의 도전을 했었거든요. 그 6번의 도전이 다 물거품이 되고 시장에 대한 악재 요인들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1% 이상의 1.73%의 굉장히 좀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 기운이 과연 내일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좀 설왕설래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좀 연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이렇게 방망이로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좀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때그때에 발생되는 이슈라든지 모멘텀들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들이 과연 어느 업종에서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황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지난주 포트폴리오 확인하고 더 자세한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8일입니다. SKC를 매수를 했죠. 38,450원입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 3% 기록을 해주고 있네요. 10월 1일 매수했던 종목이죠. 율촌화학입니다. 12,350원이고요. 수익률은 마이너스 1.2%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0월 29일 SK이노베이션을 매수를 했습니다. 수익률로는 플러스 3.4%의 좋은 모습들 유지를 해주고 있네요. 11월 5일 매수한 종목이죠. 삼성 SDI 플러스 2.7%의 강세 흐름들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소 좀 아쉽습니다. 11월 10일 날 매수했던 GS 리테일입니다. 55,800원이죠. 수익률 마이너스 6.8%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 손절가 터치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11월 12일 부광약품 26,700원에 매수했던 종목이고요. 현재 마이너스 1.5%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트폴리오를 좀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대한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좀 크게 좀 나오고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 플러스 보이는 종목군들, 플러스 전환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네요.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해서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종목입니다. SKC 상당히 좀 지루하죠? 이 종목 좀 잘라낼까요, 우리?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자 플러스 2.19%의 강세 흐름들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제가 여전히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저점을 높여가면서 높여지고 있는 이런 이제 하락 추세,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상단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하락 추세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상당히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라는 생각은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지루할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단이 점진적으로 좀 높여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승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 다시 그 바운드리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프랑스 파리 테러와 관련해가지고 여전히 뭐 유가 관련된 내용들 상당히 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지가 좀 있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전일자에 오펙에서 감산을 하겠다라는 얘기들까지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화학업종에 대한 내용들은 이러한 이제 시그널들을 가지고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를 뭐 만들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금리 인상 이후에 경기 쪽으로 조금 시각이 좀 넘어가 준다고 하게 되면은 경기 활성화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화학업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은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또는
뭐 월 단위로는 뭐 긍정적으로 판단 내릴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이 종목 우리 포트 다소 조금 지루해질 수는 있겠지만 보유로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SK이노베이션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 앞서 말씀드렸듯이 똑같습니다. 뭐, SK이노베이션, 우리 종목, 우리가 편입시켰던 가격이 11만 7천 원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포트 내에서는 플러스 3%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3%대의 좀 강세 흐름들, 그리고 직전 고점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뭐, 차트상으로도 마찬가지고, 시황적인 부분들, 그리고 포트에 대한 안정성을 좀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 좋은 모습들 좀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 종목을 또 우리 포트에서 뭐 동일하게 좀 만들어 가면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효자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좀 굳건하게 자기 자리를 좀 지켜줬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런 믿음이 일단은 시장에서 투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저를 믿어주셨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상당히 좀 좋은 결과가 좀 있지 않았나 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이죠. 삼성 SDI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 SDI. 삼성 SDI는 오늘 뭐 히어로 종목이죠. 뭐 LG 화학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SDI도 마찬가지로 7%대 좀 강세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형주가 7%대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좀 강력한 모멘텀들을 좀 내포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리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좀 보자.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중대형 배터리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상당히 좀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점. 그와 더불어서 화학 부분을 좀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현금을 가지고 과연 어떠한 투자 액션들을 좀 보여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뭐 단순하게 오늘 7%가 올라가지고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요. 앞으로 지금 삼성 SDI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좀 발판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 우리 포트에서 좀 굳건히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GS 리테일입니다. 좀 아쉽죠, GS 리테일. 상대적으로 GS 리테일을 추천을 드리면서 BGF 리테일이 좀 신경이 쓰였던 거는 사실입니다. 뭐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실적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었던 기업 자체가 BGF 리테일인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편의점 관련돼 가지고 좀 비교할 수 있는 또는 이제 같은 업종으로 좀 구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딱 두 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한쪽에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버리게 되면 동반 하락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GS 리테일도 마찬가지로 좀 동반해서 좀 하락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포트 내 규정상 손절가를 한번 탁 터치를 하게 되면 뭐 제외를 시켜야 되는 그런 이제 규정이 좀 있는데 그 규정을 뭐 버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갑작스럽게 빠졌던 부분들, 혹시라도 갑작스럽게 빠지는 과정에서 GS 리테일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진중하게 좀 고민을 해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뭐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하기보다는 일단 우리 매수한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까지는 한 번쯤 홀딩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내가 보유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좀 불안한데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지 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AS는 적당히 좀 하지 않았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최근 들어서 AS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유 종목에 대한 관리가 지금 차원에서는 신규 종목보다는 보유 종목에 대한 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할애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의 AS는 여기까지 한번 하도록 하고요. 이제 제가 추천할 종목 한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고지 한마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종목은 메디포스트입니다. 자, 그럼 투자 포인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메디포스트 오랜만에 들고 나왔어요. 네, 오랜만에 들고 나왔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메디포스트 오늘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뉴스가 좀 있으셨을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바이오 산업과 관련해가지고 좀 간담회를 좀 개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바이오, 제약바이오 또는 이제 의료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심하고 있는 그런 이제 흔적을 발견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정부 정책 쪽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 나간다라는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판 자체는 상당히 조금 잘
잘 깔려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되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 자료화면 좀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디포스트는요, 동사의 매출 비중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대열 쪽이 한 74% 정도가 되고요. 건강기능식품이 한 14%,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제가 한 9% 정도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대열, 은행과 관련된, 매출 자체가 좀 많이 일어나야지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형성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상반기에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2월 달서부터 진행이 됐었던, 이마운트에서부터 진행이 됐었던 주가에 대한 흐름들 자체가 상당히 조금 100% 이상 가파르게 좀 상승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그 이후에 조정이 좀 나섰죠. 제약바이오 쪽에. 그럼으로 인해서 메디포스트도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까지 또는 원래 자리까지 하락하는 흐름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짧은 변동성이긴 하지만 여전히 좋은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메디포스트는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 물론 이제 오늘 제가 차트를 이따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상당히 조금 만족스러운 그림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메디포스트가 상승했었던 이유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줄기세포에 대한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카티스템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카티스템 같은 경우는 일단은 2013년도 들어서 시술 건수가 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2013년도에 한 600건 정도가 진행이 됐고요. 2014년도에 800건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도 마찬가지로 1000건이 넘는 시술 경험들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건강보험 쪽으로 편입이 안 되다 보니까 시술 건수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조금 아직까지는 좀 미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시장에서 평가를 좀 받고요. 그와 더불어서 현재 미국에서는 또 지금 FDA 승인을 좀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상 이상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임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준다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또 갑작스럽게 또 급등했었던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좀 급등했었던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새로운 줄기세포 치료제입니다. 뉴모스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뉴모스템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긍정적으로 좀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들도 좀 고민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제대열은행의 신규 보관 및 유닛수입니다. 점진적으로 좀 증가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뉴모스템 그리고 카티스템까지 증가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주가에 대한 하락 요인이 작용한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상방에 대한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매매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서 다음 페이지 보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대은행 계속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제대은행에 대해서 제가 왜 계속적으로 말씀 좀 드리냐라고 하게 되면 매출 비중 자체가 제대열이 한 70% 정도가 됩니다. 70% 정도, 70%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 중 제약바이오 쪽에서 실적을 제대로 만들어내주는 회사를 찾아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메디포스트가 가지고 있는 제대르 은행에서의 점유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50%를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제대열 은행에 대한 수요 자체가 증가가 된다라는 가정을 좀 해본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정적인 매출에 대한 도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줄기세포, 그리고 이제 정부도 마찬가지로 줄기세포와 관련된 새로운 고차원적인 성장 동력,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국한된 내용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국가에 대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줄기세포와 관련된 내용들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내주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만 국한된 내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외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제약, 대형 제약사도 마찬가지로 재생의학 분야에 투자 관심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죠. 관심도 자체가 도표화 시켜보니까 이렇게 높은 관심도를 가지면서 다국적 제약사들도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 관심 있게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산업 분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제가 메디포스트를 말씀 좀 드리면서 제대로는 말씀드렸고요. 그와 더불어서 새로운 신약이라고 할 수 있는 카티스템 그리고
뉴모스템, 이러한 부분들 남아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판이 굉장히 좀 잘 깔려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면서 국가 차원에서의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한 예로 말씀드렸는데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새롭게 간담회를 개최를 하면서 4개 기업을 선정했다라는 점, 그리고 그 4개 기업 중에 이 메디포스트가 선정이 됐다라는 점이 오늘 메디포스트를 추천을 드리는 가장 큰 핵심적인 사항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메디포스트에 대해서 그리고 추천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그 추천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던 메디포스트입니다. 매수가는요 10만 5천 원 제시해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3만 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9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잠깐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1%대 약세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저점 높여주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내주기 위한 장대 양봉 그리고 거래량의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들 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움직임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수급적인 분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골든크로스에 대한 내용들 초입 구간에 들어왔었을 때 가격대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 가격입니다. 10만 6천 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굳이 10만 5천 원대 쉽게 말씀드려서 현재 단기 입형 자체가 장기 입형 자체를 돌파시키기 위한 구간에서 막바로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통상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눌림목 구간들을 형성하는 경우들을 상당히 좀 많이 우리가 발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우리가 단 한 호가라도 좀 낮은 가격에서 체결을 하고자 하는 게 저의 욕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0만 5천 원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라고 할 수 있는 직전 고점입니다. 13만 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굉장히 간단하죠. 박스권 하단입니다. 박스권 하단 자체 가격이 한 9만 1천에서 9만 2천 정도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조금 까지 기다리기에는 변동폭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9만 5천 원 제시해드리고 오늘 메디포스트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드렸던 부분들 빼고 다른 부분들까지 좀 공부를 해보시게 되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메디포스트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 저의 무료 방송 말씀 좀 드리게 되면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입니다. 매일 증시 Y가 끝나는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을 하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많이 참석해 주시고 저희 샘플러스 샘TV 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요. 반짝반짝 진행이 되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하는 종목 세일즈 어떤 결과 나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수익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세일즈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목요일 이 시간 저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